지금 XRP 가격만 보면 솔직히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죠. 6개월 연속 하락했고요. 고점 대비 60% 넘게 빠진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순간 거래소에서 XRP가 역대급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고, 또 하루에 1,100만 개씩 빠져나갑니다. 이 가격은 바닥을 기고 있는데 큰 손들은 왜 이렇게 급격하게 사모으고 있는 건지, 이번 영상 통해서 그 이유들, 그리고 대부분의 리플 홀더분들이 안 보고 있는 전통 금융시장의 신호 하나하나씩 상세하게 함께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XRP가 왜 이렇게 힘든지부터 짚고 갈게요. 현재 XRP는 1.3달러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 7월 당시 찍었던 3.65달러 비하면 거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단순하게 가격만 빠진 게 아니죠. 지금 공개된 자료를 보면 XRP 전체 유통량의 60% 정도가 평균적으로 1.44달러 부근에서 물려 있어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XRP를 들고 있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6명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1.4달러 근처만 가면은 드디어 본전이다 이러면서 파는 사람들이 쏟아진다라는 거고, 이게 일종의 벽처럼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려고 해도 계속 밀려 내려오는 구조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매크로, 그러니까 세계 경제 상황도 상당히 안 좋았는데요. 올해 2월 말에 이란 전쟁 터지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었죠. 주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고, 이에 따른 미국 연준에서는 물가 전망을 올려버렸습니다. 물가 상승하면 금리 내리기가 어렵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큰 기관 투자자들이 위험한 자산에서 돈을 빼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 모든 코인들이 전부 다 직격탄을 맞은 거죠.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이런 환경에서는 가격이 오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들 포기하는 분위기입니다. 리플 끝났다, 알트코인 이제 안 온다, 이런 말들이 커뮤니티에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주식시장에 러셀 2000이라는 지수가 있어요. 이름이 조금 생소하실 텐데 S&P 500이나 나스닥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러셀 2000은 잘 안 다룹니다. 이 지수가 미국의 중소형 기업들 2000개를 모아놓은 지수인데요. 대기업이 아니라 작은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수가 상승한다, 이거는 투자자들이 안전한 대형주를 떠나가지고 조금 더 위험한 곳에 리스크 있는 돈을 넣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우량주들 지루하다 보니까 2판 4판이다, 지금 아니면 없다 이러면서 좀 공격적으로 투자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러셀 2000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무려 15일 만에 7%가 올랐고요. 시가총액 따지면 2,200억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지수가 크게 치고 올라간다, 그때부터 암호화폐 시장, 특히 알트코인들 따라서 폭등하는 패턴들이 반복되어 왔었기 때문입니다. 2017년 러셀 2000이 신고가 찍고 나서 알트 시즌이 왔었고, 2020년 이때도 러셀 2000 신고가 돌파하고 나서 비트코인이 380% 넘게 올랐고요. 그 뒤에 알트코인 대폭등 장세가 왔었죠. 그리고 2021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패턴이 3번이나 반복됐는데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횟수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원리를 설명드려 볼게요. 러셀 2000이 오른다, 이건 시장에 돈이 풀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돈이 처음엔 안전한 대형주로 갈 거고, 또 그 다음에 중소형주로 가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암호화폐예요. 이 돈이 위험한 쪽으로 점점 내려간다는 건데, 이걸 주식시장에서 시작된 자금 흐름들이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뒤에 크립토 시장까지 도달한다는 게 여러가지 분석가들의 설명입니다. 이런 부분들 해석이 갈릴 수 있겠지만요, 이 과거의 3번의 역사적인 사례들이 100% 확률로 모두 다 이 흐름을 따랐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알트코인이 전반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왜 하필 XRP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조금 소름 돋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아까 고래 얘기를 잠깐 드렸었죠. 이 크립토 컨트라는 온체인 분석업체 데이터를 봤을 때 이번에 대형 지갑들이 30일 평균 하루에 1,100만 개 이상의 XRP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경신한 상황인데요. 그리고 1,000만 개에서 10억 개 사이의 XRP를 보유한 지갑들은 작년 10월 이후로 40억 9천만 개를 축적을 했습니다. 이 지갑들이 현재 전체 유통량의 32%를 쥐고 있다는 거고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거래소 유출 데이터도 주목할 만한데요. 올해 2월달 한 달에만 70억 3천만 개의 XRP가 거래소에서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거래소에서 나간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코인을 지금 당장 매도할 생각이 없다는 뜻인 거고, 기본적으로 매도를 하려면 거래소에 넣어놔야 됩니다. 또 그걸 빼가지고 개인 지갑이나 콜드월렛에 넣어놓는다, 이거는 팔지 않고 장기 보유하겠다는 마인드겠죠. 이런 규모가 2024년 이후로 최대라는 건요, 큰 돈 굴리는 사람들이 지금 이 가격대를 매수 기회로서 저점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ETF 자금 흐름 데이터를 보면요, 비트코인 ETF는 1억 5,900만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이더리움 ETF에서도 6,400만 달러가 빠져나갔고, 솔라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XRP ETF에는 오히려 330만 달러가 순유입이 됐어요. 이 모든 주요 코인 ETF에서 돈이 빠져나갔을 때 오히려 XRP에만 돈이 들어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금액 자체가 크진 않아도요, 방향성 자체가 중요한 거겠죠. 다른 코인들은 팔고 도망가고 있는데 유독 XRP는 계속 매수하고 있다?
이거는 최소한 일부 기관들 측에서 XRP에 대해서 다르게 보고 있다. 이런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거는 대부분의 리플 홀더분들께서 아직 모르는 소식이 하나 있어요. 리플이 최근에 TMS라는 걸 출시를 했는데 트레저리 매니저먼트 시스템, 한국어로 하면은 재무관리 시스템입니다. 이게 뭐가 특별하냐? 이 기업이 XRP란 법정 화폐, 그러니까 달러나 원화 같은 걸 하나의 플랫폼에서 똑같이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인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 암호화폐를 관리하려면 따로 수탁업체를 써야 됐었는데 그걸 이제 하나로 통합한 겁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XRP를 실제로 쓸 수 있는 인프라가 깔리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 일본 쪽도 움직여주고 있어요. SBI 홀딩스라는 일본의 대형 금융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100억엔 규모의 블록체인 채권까지도 발행했고요. 이 투자 수익을 XRP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일본 주요 금융기관 중에서도 이렇게 한 건 처음인데요. 그리고 SBI 측에서는 리플의 RLUSD라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자기네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쪽에서 실제로 XRP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 한 가지만 짚어드려 보자면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이 4월 13일 미국 상원이 복귀하고 또 4월 16일 SEC 라운드 테이블에서 클래리티 액트를 논의할 겁니다. 이 법안이 XRP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이 어떤 기관의 관할인지를 명확하게 정해주는 법안인데, 지금 XRP는 SEC랑 CFTC가 공동으로 디지털 상품이라고 가이드라인을 냈지만요. 그건 법이 아니라 의견이죠.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되면요. 연방법으로 확정이 된다는 거고, 스탠다드 차타드라는 글로벌 투자은행은 이 법이 통과되는 즉시 40억에서 80억 달러 규모 추가 ETF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전망을 했어요. 다만 이건 확정은 아닙니다. 이 법안이 4월 안에 상원은행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다. 그럼 중간선거 정치 일정 때문에 올해 안에는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달이 올해 XRP한테 가장 중요한 달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XRP가 지금 가격만 보면 아무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근데 거래소에서 역대급으로 물량이 빠져나가고 있죠. 지금 리플 고래들은 10개월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매수하고 있죠. 전통 금융시장에서는 러셀 2000이 과거 3번의 알트 대폭 등과 똑같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4월 클래리티 액트가 모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질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래리티 액트가 만약에 통과되지 않았을 때 과연 XRP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이 알트나 단기 코인들의 시장의 장점은 빠르게 수익 실현을 노리고 또 단기 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였죠. 하지만 알트 시장은 자주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런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시장을 대응하는지가 핵심인 거고, 이때는 무리한 목표 타점보다는요, 오히려 팔고 나서 더 상승하는, 이 신경 안 쓴다는 마인드로서 그 다음 타점으로 이동하는 것들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잘못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알트나 단기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신경 많이 쓰고 쳐다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시고 더 편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매일매일 업비트 쳐다보고 계속 언제 오르나 쳐다보는 거는 안 좋은 매매 습관에 가깝습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단기 종합방에서도 모나드, 카이트 포함해서 단기 코인에 진입하면서 목표 타점 걸어놓고 편하게 목표 타점 도달했고요. 그 다음 타점 이동하면서 시장에 대한 효율성을 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시장이 안 좋다, 어렵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많은 알트코인들이 움직임이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큰 흐름을 보시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거고,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만 운영하셔도 충분히 좋은 시장입니다. 이렇게 단기 타점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만 신청 주시면 입장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눈치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요, 이제는 차트만 보고 타점 접근하는 시대 끝나가고 있습니다. 추후에 미국 정권이 바뀐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들이 거시경제 상황에 따른 종목 선정과 타점을 다르게 가져가셔야 된다는 점인데요. 이번에 미국 이란 전쟁 관련해가지고 극적인 휴전을 한 상황인데, 휴전하기 전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당장이라도 미국 지상군 투입할 거다, 원자력 발전소 때려 부시겠다, 정말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여기서 활용한 타점은 오브스 3연속 수익 타점이었어요. 이 남들은 수익조차도 못 내는 하락장에서요, 오히려 3번 연속이나 수익을 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브스 코인은 뭘까요? 중동 전쟁이 심각해질수록 상승하는 테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타점 활용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이렇게 1차로 타점 활용해서 수익 냈었고요. 종목 선정 드리면서 이 종목이 왜 상승할 예정이고 어떤 테마랑 어떤 거시경제를 배경으로 선정했는지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차로 다시 한번 오브스 타점을 선정 드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가 뭐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매수 타점을 드리는 이유까지도 말씀드리면서 2차 타점 또한 완벽하게 수익 달성했고요. 다시 3차로 오브스 추천드릴 때 현재 가격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저점 라인을 잡아드려가지고 지정가 매수까지 말씀을 드렸고, 완벽하게 지정가 찍고 매수 체결되면서
목표 가격까지 안전하게 도달하고 또 수익 완료까지 했습니다. 말 그대로 트럼프 매크로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모든 코인이 하락하는 이 하락장이었는데요. 이렇게 테마 하나만 잘 알고 있어도 손쉽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모든 코인에 대해서 차트만 봤었다면은 애초에 오브스라는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어떤 테마를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극적인 합의가 체결되면서 속보로서 빠르게 전달드렸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합의가 체결됐으니까 다시 오브스 코인 들어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엄연히 시장 매크로 환경, 이 테마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럼프 집권하면서부터 단순 차트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장 성격을 알고 단순하게 한 가지 종목에 대해서만 매수 매도를 반복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 시장 상황에 맞게 접근해가지고 종목 선정도 바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시장에 맞춰가지고 급등 가능한 종목들 비싼 가격에 매수해서 그리고 더 비싼 가격에 매도까지도 완벽하게 마치고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는 투트랙 전략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가장 먼저 비트코인이나 리플 XRP 이런 메이저급들에 대해서 중장기 비중에 대해서 유지하시면서 그대로 가져가시되 중간중간 알트 시장이 반등 기미를 보일 때마다 잉여 자금들 활용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 수익금으로 중장기 포트폴리오의 계좌 투자금을 늘리셔도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 가족분들과 밥을 먹거나 옷을 사입거나 여러가지 개인적으로 따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런 알트 장세가 매번 나오는 게 아니죠. 알트코인 하락장도 분명히 옵니다. 하락장에서는 확률이 높은 경우에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타점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20%, 40% 상승하는 장세는요, 당연히 기회의 장세인 거고 이때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얻은 수익으로 다방면에 활용하시고요. 또 혼자 하셔도 좋고요. 우리와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텔레그램으로서 전달 도움 드리고 있고 이것 외에도 저희 채널 차원에서 기본적인 타점을 잡는 방법,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거시경제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자세하게 영상 강의로서 풀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고기를 잡아드리는 것뿐만 아니라요. 고기 잡는 방법까지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이것만큼은 명심해주세요. 저희 채널이 투트랙 전략을 강요드리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매매 패턴이 있는 거고 모든 매매 패턴을 존경하고 존중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요. 이 투트랙 전략이라는 방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싶으신 분들만 하시고요.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영상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